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관순 열사님이 93개의 고문을 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라를 잃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진짜 공짜가 아니다. 우리 열사님들의 이런 피와 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많이 변했는데? 흔적이 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아니 흔적이 사람을 바꿔놓은 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유관순 열사님이 이제 약간 한국의 자나var 그만큼 약간 그 독립운동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 와 이걸 실제로 보다니.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 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유관순 열사 혼자만의 묘가 아니고 함께 이제 묻힌 공간을 볼 수 있죠. 저도 좀 오랜만에 왔어요. 유관순 열사 사실 잘 알죠? 저는 너무 잘 알죠. 안젤리나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이제 아누장터에서 가족들이 다 나왔다가 이제 그 경찰들이 막 잔혹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이제 결국 고문당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연고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랬겠구나. 이런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원래 1930년대 때 이곳이 아니라 이태원 쪽에 공동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무연고 시신들을 그냥 이제 집단 매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곳에 조성이 되니까 옮겨오니까 시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쨌건 10대 나이 때 돌아가셨고 또 이제 가족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신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이제 써있듯이 분묘 합장.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에서 함께 이제 시신들을 모셔서 합장한 공간이어서 이곳이 유관순 열사 개인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항했었던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간 이렇게 또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그토록 찾던 안창호 씨와 유산규. 유산규. 그렇죠, 선생님의 여기. 묘소. 네. 부산에 한번 우정을 읽어줄래요? 그대로 배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유산규였다. 유산규는 부산의 아들 모양으로 헌신적으로 힘을 썼다. 그는 모든 시간을 남을 분기에 바쳤다. 이야. 위에 안창호 선생님 여기 있고. 그리고 네.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비서였길래 이렇게 붙어 계신지 그니까요. 너무 그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약간 그것도 때마침 이렇게 예쁜 꽃도 피어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어떤 우리를 만남을- 반기는 느낌. 그쵸. 우리 역사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건,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3.1운동이죠.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유관수 열사 네. 와서도 그런데 사실은 3.1운동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참여가 정말 가장 인상적인 건데 유산규 같은 경우 당시 이제 경성의전,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전신이죠. 그 학교 학생 출신이었고 당시 서울 지역에서 체포됐던 학생들 중에서 경선의전 학생 수가 30여 명, 굉장히 많은. 그래서 관련된 좀 기록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 오, 네. 이거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유산규는 종종 우리에게 시위 과정에서 알아야 할 국기, 전단, 행진 등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마침내 그는 3월 초하루 오후 2시에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거사가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다. 삼일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임시정부로 가서 내가 독립운동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만난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안창호는 이제 임시정부를 만드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청년이 온 거죠. 그 옆에 이제 수화에 두고 딱 쓰게 되는 둘의 좀 운명적인 만남. 그렇죠. 임시정부 공간을 나눠서 이제 본인 사무실, 그리고 우리 때가 정말 아끼는 상규방, 또 다른 친구의 방, 회의하는 방. 자기 돈도 맡겨주고 비서가 있다가 되니까. 그렇죠. 비서라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연통제 교통국 같은 약간 낯선 이름들인데 어떤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도 독립운동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또 수많은 인재들이 계속 이렇게 와야지만 정부가 운영되니까 연통제 교통국 같은 것들이 국내와 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이어주는 매개체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금.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에서 이제 자금 모집하면 몰래 이제 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임시정부까지 가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교통국 조사원으로서 유산규가 정말 중요한 활동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유산규 비서님 그 얼마나 믿었는지 혹시 기록 같은 거가 있는지 있나요?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와, 약간 로맨스. 오. 약간 그 동료? 우정. 우정. 우리 뚝뚝 떨어지죠? 정말로 의지하고 아꼈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만들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1923년에 임시정부 내에서 갈등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독립 방략을 놓고. 뭔가 군사 세력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세력이 나뉜 거죠. 옛날 한영화 그 때 중간 아니랬는데? 역할을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거고. 그 사건을 우리가 국민대표회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의가 실패하게 되면서 임시정부 사람들이 거의 떠나요. 안창호 선생도 잠시 좀 임시정부랑 거리를 두거든요. 할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산규 같은 사람은 진짜 인재잖아요. 그쵸. 경성의전 의학을 배웠던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 권유를 하죠.
다시 돌아가라. 아, 한국으로 돌아가서 음. 이 의사로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조선의 심지의 상황에 좀 큰 도움을 주라. 이렇게 좀 권고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의사로서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들을 펼쳐요. 뭐 여전히 막 뭐 예를 들면 어디 아픈 무당한테 가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이런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위생 규칙이라든지 또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급하는 데 또 전념을 하죠. 도산 안창호랑 이별한 다음에 유상규가 남긴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읽어봐 주세요. 어떡해. 오케이. 일생 도산을 도와 섬기는 것이 나의 포부이었듯 듯하였다. 뭔가 영영 이별할 것만 같은 느낌을 감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내에 와서 되게 활발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39살에 전염병이 돌면서 연쇄 상구균이라는 균에 감염이 되세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금세 돌아가시고 말이죠. 또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 도산 안창호가 윤봉길 의거 때문에 이제 그때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정말 수척해진 상태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임종 당시에 또 유언을 보게 되면 네. 평소에 아들같이 여기던 유상규 군 곁에 묻어달라. 시간이 하얘지도록 다가온 사람 바보 같지만 핑계가 지금도 이 관계가 느껴져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바로 옆에 묻어달라는 게 진짜 원래 막 와이프 뭐 가족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저희 안창호 선생 묘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시죠. 네, 여기요. 아, 여기구나. 와,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 보이죠? 느낌이 다르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이제 묘지라고 써 있죠. 아, 어때요? 바로 밑에 보여요. 와. 바로 밑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바로 보실 수 있는 딱 자리. 근데 뭐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요? 뭐가요? 아니 그 아까 뭐 도산공원 근처에 뭐 샵 다닌다면서요? 네. 네. 거기 아,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곳에 있다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도산공원을 만들고 조성하면서 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 근데 여기가 또 약간 평화롭고 조용하는데? 그 여기는 이제 의미를 기리는. 그렇죠. 허묘라고 해서 음. 원래 이곳에 계셨던 곳이니까 그대로 이제 조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시신 자체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져 있는. 오. 근데 처음에는 이 묘 만들고 나서 난리 났었어요. 왜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 때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여서 그가 이제 여기에 죽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모이면 일제 입장에서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분노와 의기를 불러일으킬까봐 다시 경찰도 배치하고 일일이 감시도 하고 한 1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자, 우리 저기 박창희 선생님 보러 가야죠. 네, 또. 가야죠. 가봅시다. 가야죠. 가봅시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응. 가시죠. 가봅시다. 가봅시다. 박종환, 박찬익. 찬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김구의 오른팔 그만큼 이제 중요시였던 분에 대해 이제 나눠보자 보려고 해요. 아니 안젤리나도 듣다 보니까 그 이번에 오른팔 역할 하나 들어갔는데. 오른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언니? 아. 근데 오라고 남자만. 안젤리나가 제일 어리긴 하네요. 그게 좀 아 쌩쌩하네. 의심스럽네요. 노인 2명하고 젊은이 1명. 참. 아 길이 아니 참. 이게 애국지사의 무덤을 이렇게 왜 딴 데다 가시? 아이고. 여긴가 봐요. 여기가 박찬익
선생님의 묘소. 올라오는데 꽤 외졌었는데 들어오니까 잘 조성돼 있구나, 그죠? 그러게요. 엄청 아. 굽이굽이 걸어 올라와서 아, 그런지 더 감격스럽네. 여기 또 모습이 박동 다르네요. 찬익 진요라구나. 드디어 제가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박찬익이라는 이름을 기억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음. 제가 너무 그 상해 갔다 온 기억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박찬익 선생님이어서 그 정도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어.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의 위인이시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이제 묘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감회가 너무 남다르고 빨리 스토리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김구의 오른팔이란 말을 쓰긴 썼는데 그만큼 이제 임시정부에서 좀 중요했었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 시기가 조선이 이제 망하기 직전, 요때가 이제 뭐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박찬익 선생의 생각은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식민화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키려면 중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좀 중요하다. 아.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중국은 서양 세력이나 일본에 의해서 침탈을 받고 있지만 식민지가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목적을 갖고 중국을 가셨구나. 그렇죠. 되게 똑똑하셨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생각도까지 막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임시정부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이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김구 선생을 도와서 임시정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분이 이제 통역하시고 자리 마련해주고 중국 친구들과 관계 맺고 이런 역할을 이제 주도해서 하게 됐던 거죠. 저는 너무 대단하신 게 물론 언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지의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렇죠. 정말 그 강인한 애국심과 또 그 타협할 수 있는 마음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뤄낼 수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도 했었던 이야기지만 이제 임시정부가 멋지게 만들어지지만 1923년에 이제 사실상 임시정부가 와야 되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 아침에 출근해서 간판 지키고 있다가 점심 되면 동포들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다시 와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백범일지 같은 데 보면 내 꼴이 거짓 꼴과 다름없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서 김구를 비롯한 소수의 이제 임시정부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는데 그때 이제 박찬익 선생도 김구를 도와서 김구 선생을 도와서 함께 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의거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한 대 딱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지도자들이 이 배우가 누구냐? 이 테러범을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도망가고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엄청 나빴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땡큐죠. 얘는 누구야? 이 배우가 누구야? 이런 어떤 이중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나. 김구가 이제 다 이제 숨어 다녀야 되니까 자신이나 항저우 같은데 계속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밀 생활,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도피 생활의 자리를 만들고 그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박찬익. 와. 이건 진짜 중국인 친구가 많아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그죠, 되는데 그죠. 자리 없냐? 하면 와라.
당시 중국 정부 입장에선 대우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게 장제스 총통인데 결국 이제 장제스 총통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구구나, 아 임시정부가 살아있네 하면서 결국 어떡해. 이제 비밀 회담을 열어요. 어. 그래서 김구 선생님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군대를 양성하고 싶은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국민당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는데 그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또 이분. 결국에 내가 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힘을 모여서 그렇죠.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 그런 영감 느껴졌어요. 조지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어. 아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기 옆에다가 비문에 글이 하나 남겨주세요. 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로 와봐요. 어떤 글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아. 깊이 감추고 팔지 않으며 지사의 뜻이로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이사 백일이 비치리라. 이렇게 사실 박찬희 선생에 대한 어떤 추모의 글도 될 수 있지만 그 시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찬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은 우리 땅 민족이 세계 무대에 발을 정하는 그런 기술을 당해버립니다.